안녕하세요. TV 홈닥터 더 나은 클리닉 아나운서 박혜진입니다. 7월 들어서면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됐습니다. 이렇게 기온이 올라가다 보면 건강 위험 신호도 같이 올라가게 되는데 이럴 때일수록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여름철 건강 꼭 지키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해 드릴게요. TV 홈닥터 더 나은 클리닉 첫 방문해 주신 분인데요. 김호경 아나운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나운서 김호경입니다. 여러분, 웃음이 만병통치약인 거 알고 계시죠? 제가 여러분께 밝은 웃음과 에너지 선사해드리는 TV 홈닥터 더 나은 클리닉의 비타민이 되겠습니다. 네, 비타민 필요했는데 딱입니다. 네, 아,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건강 정보 전해주실 선생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덕용 내과 전문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내과 전문의 김덕용입니다. 오늘 저희가 전달해 드리는 정보가 우리 여러분의 건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사실 김호경 아나운서는 TV 홈닥터랑은 처음이잖아요. 맞아요. 기분이 어떠세요? 좀 긴장되지는 않으세요? 네, 긴장은 아니고 오히려 설레는 마음이 더 큰 것 같아요. 제가 네네. 평소에도 건강이 최고다라는 말을 달고 살 정도로 이 건강에 아주 관심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기대가 됩니다. 자격이 있습니다. TV 홈닥터 더 나은 클리닉과 함께 하실. 그런데 이제 지금 사실 긴장보다 설렘이 더 크다고 네. 했는데 뭐든지 뭔가 새롭게 시작할 때 아니면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을 때 설렘과 긴장이 같이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럴 때 혹시 김호경 아나운서는 하게 되는 습관, 버릇 이런 게 있을까요? 저는 살짝 긴장을 하게 되면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손발이 살짝 저릴 때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요? 네. 그럴 때는 막 주물러주고. 그죠. 주물러주고 좀 따뜻한 차 같은 거 마시고 하는 네, 편이거든요. 네. 혹시 혜진 아나운서는? 저는 이게 아무래도 이게 방송하다 보면 이렇게 꼿꼿한 자세를 유지하다 보니까 목과 어깨가 좀 경직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한 바퀴 이렇게 네네 스트레칭을 좀 해주고 나서야 좀 긴장이 좀 풀리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자, 오늘 유독 긴장하면 배가 좀 불편하신 분들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TV 홈닥터 더 나은 클리닉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TV 홈닥터 더 나은 클리닉 오늘 주제는 과민성 대장 증후군입니다. 네, 이거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이 질환이 7%에서 10%의 국내 인구가 앓고 있는 질환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아마도 많은 분들께서 귀 쫑긋하고 계신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과민성 대장 증후군 때문에 지금 힘들어하고 불편해하신다라는 이야기인데 정확히 이 질환이 뭔지 선생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네. 우리가 이 과민성 대장증 말에서도 나왔듯이 이 긴장을 하거나 어떤 특별한 기질적인 원인 없이 우리가 복통이라든지 설사 아니면 복부 팽만감이라든지 아주 장기간 이렇게 겪는 경우를 우리가 이제 과민성 대장증후군, 아니면 요즘은 일반적인 과민성 장증후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네.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과민성 대장염 요런 거 정도는 아는데 요거하고 이 대장 증후군하고는 다른 건가요? 아니면 뭐 이렇게 용어를 좀 두 가지를 혼용해서 쓰는 건가요? 보통 과민성 대장염이라고는 하지는 않고요. 만약에 염증이라고 하면 거기에 이제 다른 증상들이 나타나겠죠. 우리 네. 뭐 혈변이라든지 발열이라든지 체중 감소라든지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고, 과민성 대장 증후군, 과민성 장증후군이라고 하면은 이런 특별한 원인이 없을 경우에 이제 진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과민성 대장염보다는 과민성 장증후군을 이렇게 부르는 것이 맞겠습니다. 네. 그럼 과민성 대장 증후군의 증상은 어떻게 될까요? 보통 이제 제일 흔한 증상이 변비가 있다거나 설사가 있다거나 아니면 두 가지가 반복돼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복통이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복부 팽만감을 호소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네. 근데 그 변비나 설사, 지금 사실 저녁 시간이라서 여러분들 조금 그러시긴 하겠지만 이 건강을 위한 거니까 좀 귀 기울여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변비나 설사가 뭐 어느 정도냐, 그 횟수에 따라서도 이건 과민성 장증후군으로 볼 수 있다, 아니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근데 일단 과민성 장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만성 질환이기 때문에 1년에 한 3개월 이상, 물론 연속적으로 증상이 나타날 필요는 없지만 그 정도의 기간 동안에 이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를 우리가 말을 하고, 그 복통이나 우리 변비
변비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이제 얘기할 때 일주일에 한 2번에서 3번 이내로 변을 보시거나 변을 볼 때 굉장히 힘을 많이 쓰시죠. 네. 그리고 대변을 이제 보신 후에도 뭔가 좀 무질감도 남아있고 불편감이 남아있는 경우 이제 보통 우리가 변비 쪽에 이제 가깝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설사라고 이제 한다고 하면 하루에 3회 이상 변을 보고 묽은 변을 보는 경우 이제 보통 설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배가 아프면서요. 네. 꼬르륵 소리가 날 때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이것도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근데 배에서 소리 난다고 다 과민성은 아니고요. 네. 우리 뭐 긴장하거나 아니면 식사를 굶거나 이럴 경우도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는데 우리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특별한 원인 없이 1년에 3개월 이상 그런 증상이 반복된다고 하면 의심을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근데 왜 소리가 나는 걸까요? 가끔 오해받을 때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죠. 이게 충분히 식사를 했는데 맞아요. 그런데 배에서 소리가 나요. 그래서 정말 대사량이 아주 뛰어나신 분이다라는 오해를 받기도 하고 막 과식을 하는 그런 느낌을 줄 때도 있는데 그게 예. 아닌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아닌 경우도 있지만 이제 대부분 우리가 배에서 소리 나고 배가 좀 더부룩한 이유는 제일 흔한 건 음식하고 연관 관계가 굉장히 많고 어떤 원인에서 장에 가스가 늘어나고 장 운동이 이제 활발해지면 그렇게 소리가 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그 장 과민성이나 이렇게 우리 가스가 많이 생겨서 이 복부 불편감을 유발하는 음식들이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거를 우리 간단하게 이제 포드맵이라서 영어 앞갈지만 따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통 이제 그런 음식을 드신다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보통 그런 음식을 드셨을 때 그런 경향은 나타날 수는 있겠습니다. 뭐 밀가루 음식 같은 그렇죠. 거가 가스 예, 유발을 좀 많이 그렇죠. 시킨다던가 예. 아까 2가지 말씀하셨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가스가 차거나 오히려 장이 활발히 움직일 때 소리가 난다. 예, 그러니까 그렇죠. 예. 소화가 안 되는 경우에도 소리가 날 수 있고 지금 소화가 잘 된다도 소리가 나는 경우가 보통 있는 이제 거네요. 가스 양이 많아지면 예. 장 운동이 이제 활발해지고 그것 때문에 소리가 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배에서 뭐가 자꾸 꿈틀꿈틀 움직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예. 이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증상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아요. 예. 뭐 설사형 혹은 예, 예. 변비형 이렇게 나뉘는 것 같은데 어떤가요? 딱 2가지를 아주 정확하게 나누기는 어렵고 일반적으로는 2가지가 혼재된 경우가 많죠.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증상이 있으면서 일주일에 배변 횟수가 뭐 3에서 2회 이하로 있으면서 변을 볼 때 굉장히 힘들어 하세요. 네. 계속 화장실에 오래 앉아 계시기도 하고 대변을 봤는데도 뭔가 좀 불편하고 이런 경우가 이제 우리 변비형으로 생겨갈 수가 있겠고 설사형 같은 경우는 이제 반대로 변이 굉장히 묽게 자주 나오는 경우에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네. 그 2가지 증상이 혼재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딱 구별하는 거는 그렇게 큰 의미는 없겠습니다. 근데 좀 헷갈릴 때가 있는 게요. 지금 뭐 변비형도 있고 설사형도 있지만 설사를 하는 경우에는 이거 장염 증상하고 굉장히 비슷하잖아요. 예. 그래서 장염이 아닐까라고 의심할 때도 있거든요. 그거 예, 어떻게 그렇죠. 구분해요, 그러면? 근데 보통 이제 장염 같은 경우에는 다른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도 꽤 많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오랜 기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3개월 이상 가는 경우 흔치는 않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이제 감염성 장염이라 그래서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서 장염이 생긴 경우에는 일단 열이 나죠. 열이 나고 염증이 있으니까. 그렇죠. 열도 예. 나고 이제 우리 혈액 검사에서 그런 수치도 변화가 보이고 그리고 치료하면 이렇게 오래 장기간 가지 않고 이제 우리 대부분 다 회복이 되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설사를 한다 그래서 다 뭐 과민성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장염하고는 구분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네. 그럼 장염은 비교적 좀 짧은 편인 거네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장염은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는데 아주 드물게 우리가 이제 염증성 장질환이라고 해서 네. 그건 약간 다른 질환 분이기는 한데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장기적으로 고통을 받는 분도 계시지만 일반적으로 우리 감염성 장염 같은 경우 그렇게 오랫동안 가지는 않습니다. 네. 그럼 이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생기는 원인은 무엇인가요? 그걸 알고 있으면 되게 좋은데 그게 네. 원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지금 좀 전에 같은 그런 복통, 설사, 복부팽만, 복통 이런 것들이 그 1년에 3개월 이상 변비라든지 설사랑 동반이 돼서 나타난 경우에 일단 우리가 과민성 장증후군을 의심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네. 이거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는 부분이 조금, 좀 답답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자, 근데 과민성 대장증후군, 과민성 장증후군. 이 용어만 들어도 과민성이라는 말은 그야말로 뭐 어떤 감정, 감각, 신경 이런 게 지나치게 민감하다, 예민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다면 과민성 장증후군이라는 것은
뭐 좀 심리적인 요인과 연관이 좀 깊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럼요. 심리적인 연관, 우리 심리 상태랑 연관이 굉장히 크고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런 이제 증상은 우리가 그 악화될 수가 있으면서 심리적인 요인은 과민성 대장증후군의 과민성 장증후군의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요인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대로 심리적인 요인이 엄청 큰 것 같아요. 네, 저도 주변에 보면 긴장되면 화장실 가시는 분, 혹은 자주 이렇게 자리를 비우시는 분, 아니면 간혹가다 이 꼬르륵 소리가 나는 분들이 많은데 눈치가 보이거든요. 이 꼬르륵 소리가. 그렇죠. 네. 방송하다가 나는 경우도 그죠. 가끔 있습니다. 이게 마이크가 마이크에 가까이 잡혀요. 있어가지고 맞아요. 이렇게 소리가 그래서 시청자들에게 본의 아니게 그 꼬르륵 소리를 공유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가 먼저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심리적인 것이 원인이 돼서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과민성 증후군이 있다 보니까 또 심리적으로 영향을 받기도 하고. 그렇죠. 그것도 서로 그런 거죠.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가 심리적인 요인이 과민성 장증후군의 한 가지 요인은 이제 틀림없는데 실제로 과민성 장증후군을 앓고 계신 분들은 그 장거리 운전도 못 하세요. 네. 배가 아프고 불안해서. 그렇죠. 불안해서 네. 좀 버스 장거리 여행도 못 하신 분도 계시고 어떤 건물이나 이런 데를 들어가면 일단 화장실부터 찾는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과민성 장증후군을 앓고 계신 분들 이런 그 증상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심리적으로도 매우 위축되는 경우도 많고 네. 불안해하는 경우도 많고 사회생활에 지장을 주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사실 이게 뭐 그렇게 큰 병이 아닌데 이게 일상생활에 굉장한 불편함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좀 잘 지켜봐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과민성 장증후군의 증상과 원인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근데 이제 과민성 장증후군이 의심이 되어서 병원에 갔어요. 그런데 정확히 이게 과민성 장증후군인지 아닌지 진단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특별한 원인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 일단은 우리 그 오신 분의 병력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가족력이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뭐 한 50세 이상에서 갑자기 증상이 나타나면서 체중 감소가 있는지 혈변이 있는지 이런 거를 잘 따져보고 거기에 맞춰서 검사를 진행한 후에 특별한 어떤 이상이 발견되지 않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과민성 장증후군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가족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이게 유전적으로 전달이 되시는 유전적으로도 건가요? 있죠. 아, 유전적으로도 아까 제가 가족력을 말씀드린 이유는 이제 우리 흔히 말해서 대장암이 가족력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네. 살펴봐야 되는 건데 이런 과민성 장증후군도 어느 정도 유전적인 요인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치료법이 궁금해집니다. 과민성 장증후군 어떻게 선생님 치료하나요? 그런데 저희가 아까 과민성 장증후군은 원인이 뚜렷하지가 않기 때문에 예, 뭐 한 가지 치료법으로 해결이 되게 되면 아주 좋겠지만 그렇지가 않고요. 우리가 원인이 뚜렷한 경우 어디 부러졌으면 가서 수술하면 되는 그렇죠. 거고 뭐 감기 걸렸으면 약을 드시면 되는 건데 그래서 과민성 장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아주 다양한 원인 때문에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법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생활습관 관리라든지 식이 관리 그리고 심리 상담이라든지 그리고 환자분들을 안심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증상에 따라서 약을 써볼 수도 있겠습니다. 선생님, 저기 심리적인 요인이 가장 크다고 하니까 환자들 어떻게 안심시켜주세요? 일단은 이제 네. 그 제가 설명드릴 때는 네. 이 과민성 장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생명에 위협을 준다거나 이게 뭐 암으로 간다거나 이런 증상이 아니기 때문에 안심하라고 많이 이렇게 말씀은 드리지만 실제로 그렇게 잘 못하시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진료를 받으시고 그래도 불편하다 그러면 이제 다른 병원 가시는 경우도 되게 많은데 네. 아까 우리 그 김호경 아나운서님께서 처음에 막 긴장하면 가슴도 뛰고 손에 네. 식은땀 난다 그러셨잖아요. 네. 그렇다고 내가 큰 병 걸렸다 이렇게 생각은 안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죠? 이제 그런 거랑 같이 가벼운 증상이라고 자꾸 설명을 드리기는 하는데 옛말에 티끌도 모이면 태산이 된다고 이걸 겪으시는 분들은 굉장히 고통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오실 때마다 계속 안심을 시켜드리고 정기적으로 우리가 안심할 수 있게 거기에 맞춰서 검사도 진행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께서 이 심리적인 요인이 많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심리 치료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심리 치료도 이제 중요하고 이제 생활 지도도 중요한데요. 우리가 일단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고 규칙적으로 일어나시고 배변 습관을 일정하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장 운동을 도와주는 거에는 우리가 그 걷기 운동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운동이요? 정기적으로 네. 걷는 것도 좋고 심지어는 이제 아주 그 심하신 분들은 우울증이라든지 불안증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신체화 증상으로 이제 복통이 나타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굉장히 심하신 분들은 우리 이제 그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아볼 수도 있고 투약을 할 때 안정제라는 걸 좀 투약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장에 관련된 질환인 만큼 사실 먹는 부분, 아까 뭐 생활 지도, 식사요법 이런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중에 이 식사요법, 평소 식이관리법 어떻게 하면 조금 도움이 될까요? 그렇죠. 이제 식이도 매우 중요한데 이게 네. 치료법이 딱 정해진 게 아니라서 여러 가지 이제 접근 방법을 쓰는데 우리가 식이 중에서 그 포드맵이라고 영어로 우리가 이제 발효가 되기 쉬운 올리고당이라든지 단당류, 이당류, 그리고 당, 알코올류 이런 것들이 많이 포함된 음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음식들은 절대 드시지 마라 이런 건 아니지만 좀 어느 정도는 그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실제로 여기에 포함된 음식들이 굉장히 우리가 접하기 쉬운 음식들이 많습니다. 네, 어떤 게 그래서 있을까요? 일단 대표적으로 우리가 그 면류가 있겠죠. 면류가 있겠고 또 하나는 이제 그 흔히 우리가 섭취하는 양파, 양파요? 마늘, 파, 네. 양배추 뭐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성분들이 많이 포함이 돼 있는데 그 위장에 좋은 음식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이 있냐면 이제 그 우리가 그걸 음식이나 이렇게 넣어서 드시는 정도는 예. 그 일반적으로는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아주 민감한 분들은 모르겠는데 근데 우리가 흔히 뭐 즙을 내서 드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양배추즙, 양파즙, 마늘즙 네. 이렇게 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과민성 장증후군이 있으신 분들은 그런 건 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과일도 굉장히 많거든요. 예. 사과, 배, 뭐 이런 거 많이 드시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거를 식사 후에 뭐 한두 조각 드시는 정도는 큰 문제는 없는데 네. 막 즙을 내서 드시는 분들도 많아요. 몸에 좋다고 뭐 기관지에 좋다 뭐 이렇게 네.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대부분의 분들은 괜찮지만 이렇게 장이 과민하신 분들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포드맵이 들어가 있는 그런 음식을 드시면 장에 가스가 많이 생기거든요. 가스가 많이 생기고 장이 자극을 받으면 복부 불편감이라든지 또 그것 때문에 이제 설사도 날 수가 있고 이런 게 반복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게 그런 음식에 해당되는지를 살펴보고 만약에 거기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양을 좀 줄이거나 아니면 네. 좀 끊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양파나 마늘 이거는 좀 의외였거든요. 제가 맞아요. 알고 있는 건강 상식과 조금 다른데 물론 이거는 이제 과민성 장증후군을 알고 계시거나 의심이 되는 분들에게 그렇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아까 보통 이런 걸 즙을 많이 내서 드시는 분들은 좀 조심하셔라 하셨는데 과일도 말씀하셨잖아요. 예. 과일도 즙 내서 뭐 주스로 갈아 먹는다거나 예. 그런 거보다는 그냥 과일도 생과일 잘라서 예, 먹는 거 그렇죠. 차라리 나아요? 그게 훨씬 낫죠. 훨씬 나아요. 네, 왜냐하면 그 우리가 그러니까 뭐든지 과한 거보다는 조금 부족한 게 낫듯이 네. 과일을 좋아하시면 이렇게 식사 후에 뭐 한두 조각 정도 드시는 거는 일반적으로는 큰 문제는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즙을 낸다는 거는 말씀하신 아까 포드맵 그러니까 이게 예. 당이 더 많아지게 하는 거기죠. 그 성분들이 건가요? 거기에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네. 실제로 우리가 그 즙 하나 드시는 거가 양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그 다 그런 건 아니고 네. 우리가 그 장이 과민하신 과민성 장증후군이 있으신 분들은 그런 걸 좀 피하시는 게 좋은데 나는 먹어도 괜찮다. 그럼 드셔도 됩니다. 네. 예, 다 해당되는 거 참 아니기 이게 때문에. 예민한 질환의 명만큼 예민한 질환입니다. 네, 그리고 또 약물 치료법에 대해서도 예. 잠깐 치료법 방법, 다른 방법도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예. 이 약물 치료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약물 치료는 질환 자체를 치료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우리가 증상 완화적으로 약을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변비가 많이 심하시다 그러면 이제 하제를 좀 일시로 쓸 수가 있겠고 복부 불편감이 되게 많거나 이제 장 경련을 하시면 또 복통을 굉장히 많이 호소하시는 분도 계세요. 실제로 특별한 이유도 없지만 이제 특히 젊은 여성분들이 그런 경우가 많은데 배 자꾸 막 떼굴떼굴 구를 정도로 네. 통증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가 그럴 아플 때는 어떨 땐 등까지 통증이 올 예, 때가 그렇죠.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거기에 맞게 우리가 약을 쓸 수가 있겠고 우리 어느 정도 이제 심리적인 요인도 그 장증후군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간혹 우리가 이제 진정제나 이런 거를 이렇게 투여를 하게 되면 증상이 네. 또 호전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자, 오늘 TV 홈닥터 더 나은 클리닉 과민성 대장 증후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뭐 나름대로 궁금한 점들을 선생님께 여쭤보고 있는데 뭔가 좀 부족하다 싶을 때는 이 코너를 찾아보면 됩니다. 오늘은 김호경 아나운서가 준비했죠? 네, 크고 작은 궁금증을 여러분들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과민성 대장 증후군, 이게 방치하면 혹시 위험한 병으로도 이어질 수 있을까요? 아, 그런 거는 전혀 아닙니다. 아, 이게 그래요? 이거 내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 아니야? 이거 전혀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대장암이나 이런 거랑도 전혀 연관이 없으니까 좀 마음을 편하게 하고 네. 계시면 좋겠습니다. 보통 배 좀 아프다 하시는 분들 유제품 드시고 그런 경우 있거든요. 맞아요. 유제품이나 생채소나 예를 들면 날 음식 같은 거, 회 뭐 이런 거 예. 다 포함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근데 그 유제품은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 과민성 장증후에서는 별로 권해드리지는 않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생선 종류, 네. 생선 종류는 뭐 적당히 섭취하시는 거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과일 종류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기억을 다 못할 정도로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그건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네. 잘 나와 있을 겁니다. 네. 네, 그럼 또 다양한 치료 방법을 알려주셨잖아요. 예. 이 치료를 받으면서 호전될 때까지는 얼마나 걸릴까요? 네, 그것도 개인차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식생활 개선하고 이제 우리 약도 쓰고 이러다 보면 보통 한 1, 2주 정도면 호전되는 경우도 많은데 1, 2주요? 예, 근데 이게 만성 질환이다 보니까 네. 아, 이제 내가 좀 열심히 해야지 하고 이제 식이 관리하고 운동하고 하시다가 이게 오래 가면 그것도 되게 힘들거든요.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게. 그럼 그렇죠. 또 아프시고 또 아프시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하나만 질문해도 될까요? 네. 예. 음식과 굉장히 연관성이 있다 보니까 예. 보통 위장 좀 좋게 하려고 유산균 제품 많이 예. 먹잖아요. 근데 예. 과민성 장 증후군을 앓고 계신 분은 혹시 이게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이게 도움이 될 수도 있는데요. 단 이제 유산균은 뭐 어떤 유산균이 좋다 이런 것보다는 식약처에서 허가된 유산균 제제는 뭐 드셔도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네, 특별히 과민성 장 증후군이라고 해서 유산균 제품이 맞지 않다. 뭐 이런 건 그거는 아닌 아니고 거네요. 유산균은 저도 이렇게 간혹 이제 설사 많이 하시는 분들은 유산균을 처방을 해드리는데 아, 네. 도움이 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과민성 장 증후군을 겪는 사람들이 가장 난감해하는 게 이 꼬르륵 소리예요. 저희가 예. 소리를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이 소리만이라도 없애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거든요. 아, 어떻게 안 그렇죠. 될까요? 근데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음식 종류, 포드맵 종류를 드시게 되면 가스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네. 꼬륵 소리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게 너무 불편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일단은 우리 음식 얘기를 적어보는 거 좋죠. 나는 이런 음식을 이제 먹었더니 배도 좀 아프고 가스도 많이 차고 이렇더라. 이런 네. 경우에는 이제 그런 이제 식이 조절 좀 해보시는 게 도움이 되고 네. 너무 불편하신 경우에는 이제 약을 좀 투여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갑자기 든 생각인데 네. 본인은 알잖아요. 소리가 조금 날 것 맞아요. 같다 할 때 말소리를 좀 더 크게 하는 거죠. 이렇게 웃는 거죠. 웃음으로. 남들에게만 안 들리면 되니까 맞습니다. 그런 엉뚱한 상상을 그런 방법도 있네요. 해봤습니다. 자, 오늘 Q&A까지 함께했습니다. 김호경 아나운서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Q&A 시간도 기대해 주세요. 네. 자, 오늘 주제 과민성 대장 증후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조금 정리해서 여러분들 함께 보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생님, 예. 시청자분들께 혹시 전해주실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과민성 장증후군은 이게 만성 질환이기 때문에 우리 겪으시는 분들은 매우 아마 고통도 많이 받고 심리적으로도 많이 위축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과민성 장증후군은 우리 건강을 위협하거나 나쁜 병으로 진행하는 병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식습관 관리 그리고 과민성 장증후군이 있다 해서 다른 질환이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건강검진도 정기적으로 받으시면서 우리 과민성 장증후군이 호전돼서 사회생활을 하시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우리 선생님이 워낙 이런 거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니까 목이 메이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별거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는 그 얘기를 꼭 전해주고 싶으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오늘 김호경 아나운서도 처음 함께 했는데 네. 소감 어떠세요?
저는 제가 처음에 밝은 에너지를 전달해드리려고 왔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근데 오히려 제가 정보를 너무 많이 얻어가서 저에게 선물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아, 선물 같은 시간 좋습니다. 오늘 사실 시청자 여러분들에게도 저희 프로그램이 선물 같은 그런 시간이기를 늘 바라는 마음